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강릉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약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10분 휴식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미리 받아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께서 미리 받으신 그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유인물을 보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들이 혹시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서 링크를 거기다 모아놨는데요. 가끔은 유튜브에서 이게 사라지는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영상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허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오늘 강의의 의문점 같은 것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중간에라도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은 이 줌의 채팅창에 그 질문을 타입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휴식 시간에 보고 또 나중에 보고 그 중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이 영화의 기원인데요. 이렇게 첨단 미디어 시대에 아주 옛날 영화를 다시 돌이켜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모든 일에는 뿌리가 있기 마련이고요. 특히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와는 달리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 수가 있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연극의 기원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마 선사시대 인류가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처음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영화는 처음부터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첨단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동영상 메커니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영화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다행히도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사의 초창기는 사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세기 동안 축적되었던 과학적인 지식과 또 수많은 발명가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여기에 투자 또 산업 대중 이런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영화사의 초창기에 영화의 기원을 간략하게 접근할 수 있는 3명의 인물 에디슨, 리뮤에르, 멜리에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봄으로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요약해서 말하면은 기술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동영상 메커니즘을 발명한 사람이라면은 리뮤에르는 오늘날 OTT 때문에 그 위치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영화가 만들어진 이래 100여 년 동안 영화 산업의 핵심이었던 영화관 그러니까 극장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멜리에스는 이전의 영화들이 하나의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다면 거기에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을 도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판타지 영화나 SF 영화 이렇게 영화가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유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 기술적 메커니즘의 발명 이렇게 써 있죠. 아마 에디슨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에서도 만나보셨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을 텐데 보통 학교에서는 에디슨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발명가, 여러 가지 좋은 발명들을 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 사람 아마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디슨에게는 그러한 발명가로서의 일종의 순진한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또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미국의 산업에 있어서의 면면이 내려오는 혁신가의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븐 잡스랄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일종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발명에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 말에는 특허라는 제도가 뭐 지금도 있어가지고 발명가들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제품화, 상품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명에 투여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디슨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명을 통해서 자기가 발명한 그 제품들을 특허를 내고 그걸로 뭐 약간의 부도 축적을 하고 해서 그런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에디슨이 다른 발명가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은 단순히 발명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게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경영가 내지는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디슨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재능을 가진 발명가들이 많은데 그들이 생각만큼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제품화해야 하고 상품화해야 될지 몰라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마케팅에 서툴러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제대로 팔질 못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만 돈을 벌어주고 자신은 거기서 이제 큰 빛을 못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발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에디슨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대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당연히 회사의 대표가 됐고,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된 발명가 에디슨의 친구와 후배들은 이런 조건이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발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연구실에서 열심히 발명을 하되,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요즘의 뭐 시스템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른바 기업연구소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자신도 뭐 발명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또 본인도 직접 실험실에도 있곤 하지만 점점 더 이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에디슨은 아이디어만 내고 실제 연구와 실험들은 에디슨 회사의 연구원들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갔죠. 에디슨이 만들어냈던 많은 제품들이 말하자면은 히트를 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축음기였습니다. 축음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축음기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오디오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음악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라이브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축음기라는 제품이 발명됨으로써 음악을 녹음할 수 있게 됐고, 그 녹음된 음악을 사람들이 재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카루소라는 테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태리까지 가지 않아도, 밀라노까지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자기 집에서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 들으면 뭐 모기 소리가 좀 앵앵거리고 음질도 안 좋지만 어쨌든 실제 소리를 기계를 통해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었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기서 에디슨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를 소리로 듣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까지 직접 볼 수 있다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사진이라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간의 착시 효과인 잔상 현상을 이용해서 비슷비슷한 정사진들을 쭉 연결시킨 다음에 그것을 간헐적 동작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마치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이전부터 알려져 왔고, 뭐 17세기, 18세기에도 그런 것을 이용한 장난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조트로프랄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1초에 열 몇 장 혹은 20장 이상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지나가게 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초창기의 사진은 지금처럼이 아니겠군요. 여러분이 이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디지털보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필름에 기록을 했었는데, 필름은 이렇게 셀룰로이드로 돼가지고 감을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 사진은 아직 필름이 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판 혹은 건판이라고 해서 커다란 판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을 굉장히 큰 판이고 딱딱한 것을 뭐 1초에 20개 이상 막 보여준다? 이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착안했던 것은 그때 마침
에디슨의 회사가 뉴저지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발명가가 사진을 필름에 기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영화 필름 혹은 사진 필름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영화 필름과 사진 필름은 동시에 발명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필름을 이용해서 뭔가 동영상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자기 직원들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드디어 1889년에 에디슨 랩, 그러니까 에디슨 회사의 연구소에서 딕슨이라는 사진 전문가가 세계 최초의 동영상 메커니즘인 키네스코프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키네스코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필름을 쭉 감는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 20초 정도의 혹은 20초 내지 30초 정도의 필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필름이 기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서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필름 안에서 필름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조그맣게 한 우표보다는 좀 크고 엽서보다는 작은 그 정도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화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핍쇼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엿보듯이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영화 자판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짧은 영상들이 안에서 돌아가고 동전을 넣으면 그걸 눈을 들여다보고 눈을 대고 들여다보는 이런 형식이었죠. 세계 최초의 동영상 혹은 영화는 이렇게 해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통해서 자판기 들여다보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당연히 어떻게 이 발명품을 사업화시켜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키네토스코프 프랜차이즈였어요. 요즘에 뭐 치킨집처럼 키네토스코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도시마다 업주들이 가맹점을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기계를 팔고, 그리고 이 안에 영화가 돌아가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에디슨 회사에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화,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이 안에 들어가는 필름의 폭이 35mm였기 때문에 35mm 필름이라고 불리웠는데, 오늘날에는 필름을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상영하는 시절에는 35mm 필름이 영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mm도 아니고 34도 아니고 왜 35인지 이유가 있다면은 에디슨이 처음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5mm 필름이 이때부터 이후에 오늘까지도 표준이 되어 있고요. 1894년에 처음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영화방이 미국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영화방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사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직접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활동 사진에 사람들이 매혹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계에 동전을 넣고 들여다보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영화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 그 영화들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변사가 돼서 동영상이 나갈 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에디슨 키네토스코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키스라는 제목인데요. 영화 사상 최초의 키스 장면이 찍혀있는 키네토스코프입니다.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뉴저지주까지 모셔와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죠. 자,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서펀타인 댄시즈라는 춤을 찍은 것인데요. 이 당시에 쇼 무대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유럽에서 건너온 저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무희 댄서가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의 춤을 춘다고 해서 서펀타인 댄스라는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것을 찍은 영상이죠.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또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이 다음 영화는 관객층을 확실하게 정하고 만든 영화인데요. 샌도우 더 스트롱맨이라는 제목인데, 이 샌도우라는 분은 보디빌딩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의 차력사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렇게 근육질을 자랑하는 분이었는데, 역시도 이분을 모셔서 아마도 여성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글래너리 브라더스 코믹 박싱이라는 이 영화는 그 당시에는 권투가 이제 막 새롭게 발명된 스포츠였는데 대중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권투 장면을 경기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조그맣게 권투 링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코미디언들을 불러서 약간 우습게 개그처럼 그 복싱을 흉내내는 이러한 이제 짧은 코미디 필름을 찍었던 거죠. 다음은 칵파이트라는 제목인데요. 닭싸움이죠. 투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한 단편을 찍은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닭싸움이 그냥 순수하게 닭들을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판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라는 우리가 심증을 찾을 수 있죠. 뒤에 보면은 이 현찰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이제 닭싸움이 쉽게 안 끝나네요. 네, 다음 영화는 이발소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역시 요즘의 뉴스 필름이나 다큐멘터리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을 동영상으로 다시 찍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발소를 그 당시에 이렇게 길가에서 싸게 연도를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이발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품과 물건들을 통째로 스튜디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찍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대단한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 자체로 보여주거나 혹은 일상 속의 풍경들을 그대로 찍어서 사람들이 이것들이 움직이는 화면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키네토스코프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보실 영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조롭다고 볼 수 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 Feeding the Doves인데 그게 답니다. 네, 끝났고요. 자, 이 마지막 영화는 조금 이전까지의 영화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기숙사의 소녀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밤에 잠은 안 자고 잠옷 차림에 소녀들이 서로 뭐 베개로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사감 선생님이 들이닥쳐가지고 일망타진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주 짧은 영화이지만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또 연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주 조악하긴 하지만 그 실내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단순히 주변을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 같은 것이 아주 원초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면서 이 영화들은 전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그런 발전된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우중충하고 시커먼 스튜디오였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에디슨의 이제 키네토스코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필름들을 계속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뭘 찍어야 될지 아이디어들은 주로 회사 직원들이 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뭐 보너스 정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감독, 연출, 시나리오 이렇게 분업화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은 이제 직원들이 가서 서로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필름의 그 감도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햇빛 아래서만 찍을 수가 있었고, 아직 인공 조명으로 촬영하는 단계까지 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햇빛으로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마치 온실처럼 지붕으로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방은 다 검은 천으로 막아서 다른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햇빛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해가 움직인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 스튜디오 전체를 커다란 원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해가 움직이면 원반이 따라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명하는 사람들의 역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큰 원반 위에 올라간
검은 스튜디오를 에디슨 회사 그 마당에 설치를 했는데 영화 사상 최초의 영화 제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고 지붕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개폐식으로 했고 건물 전체가 회전대에 올려서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었던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워낙 좀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직원들은 별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블랙 마리아라는 그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블랙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 매년 이 초창기 무성 영화를 트는 블랙 마리아 영화제도 있었는데 요즘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 영화들은 아주 단순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많은 관객들이 몰려들었지만 한 1, 2년 지나니까 그냥 그 열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둘기에 모이를 주는 것을 돈 내고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별로 재미가 없어지니까 역시 사람들은 다른 영화 그때 경쟁하고 있었던 뭐 쇼랄지 연극이랄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 버렸고 프랜차이즈들은 결국 장사가 안 돼서 다 접는 상황으로 갔고 에디슨은 이 동영상이 역시 비즈니스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발명에 더 열중하게 되었다.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의 사업을 포기한 데서 끝났다면은 어쩌면 영화의 발전은 수십 년 또 지체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